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난 9월 11일이 9.11 테러 2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. 2001년 9월 11일 아침 출근 시간에 이 세계 자본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WTC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비행기가 충돌해서 무려 2,977명이 희생되었습니다. 미국 주식시장이 일주일간 폐장되었고 전 세계가 이 혼란을 겪었습니다. 9.11 사망자나 부상자 그리고 이 가족들, 소방대원, 경찰, 자원봉사자 등 이 당시 사건을 겪은 사람들, 이런 분들은 이제 재난 경험자라고 하는데, 그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당시에 상흔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 경험으로 인한 이 심리적 고통, 이 PTSD라 그러죠.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, 이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, 그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. 한편 당시 이제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20여 개 층에 3,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, 들어보셨을 거예요. 대형 이 투자은행에서는 이제 희생자가 13명에 불과했습니다. 그 회사는 이 사고 1시간 43분 만에 이 전산망을 전부 복구하고 전 세계 모든 지점들도 그 다음날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영업을 하였습니다. 이것은 이제 폭탄 테러 등을 가정한 이 평소의 백업 사이트, 조기 경보 시스템, 대체 사업장, 그리고 정기적인 대피 훈련과 같은 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소위 업무 연속성 관리, 비즈니스 컨티뉴티 매니지먼트 BCM이라고 하죠. 이 업무 연속성 관리의 모범으로 아직도 이 여러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. 이 재난이나 안전관리 부서 이 사이에 또는 이 기관 상호 간에 이 수평적 정보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단지 자기 부서 내부에서만, 그리고 자기 기관 내에서만 이 수직적으로 이 정보 통제를 하는 현상을 이 난로 연통에 비유해서 이 스토브 파이핑이라고 합니다. 이제 이거 연통 현상이라고. 이 본문 270쪽에 달하는 2004년에 발간한 미국 정부 보고서, 제 책상에 이렇게 있는 이 책입니다. 이 보고서에 따르면 9.11 테러와 관련해서도 이 FBI나 CIA 같은 곳에서 이 테러 계획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이 기관 사이에 공유하지 않아서 이 스토브 파이핑 현상 때문에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,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. 이 보고서 표현에 따르자면 이제 President was not well served, 그러니까 이 관련 기관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했다,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. 한편 이제 1955년 우리나라의 일인데, 여름에 이제 사망 503명, 실종 6명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상품백화점 사고가 있습니다. 그 사고 이후 수사 결과에 의하면 그해 말 이후에 6월 말이죠. 이제 6월 29일입니다. 정확히는. 사고가 일어나기 이제 수개월 전부터 천장 균열과 같은 이 붕괴 사고 조짐이 있었습니다. 삼풍백화점이 이제 지상 5층, 지하 4층, 그리고 이제 옥상 부대 시설로 이루어진 건물이었었는데, 이 1,000명 이상의 고객과 종업원이 건물 내에 있던 이 사고 당일 오전에도 5층에서 심각한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진은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를 하자, 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당일 오후 5시 52분경에 5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싶더니 그야말로 졸지에 20여 초 만에 이 백화점 전체가 먼지 기둥과 함께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습니다. 우리들은 이제 사고나 재난의 예고, 징후, 경고, 이런 신호들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합니다. 그건 왜냐면 사람은 이제 위험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신 있는 곳에 위험 신호가 있더라도 그 신호가 조금이라도 좀 막연하거나 이 사고 징후 사이에 좀 모순점이 있다고 느끼거나 조금이라도 이제 모호한 점이 있으면 그걸 빌미로 애써 또는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무시하고 이 정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. 일종의 자기 과신, 이 셀프 오버 컨피던스의 이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.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에 경영진은 이제 전날부터도 사고 위험 보고를 받았고 이 사고 당일날 긴급 회의까지 했지만서도
이 회의에서 강력하게 긴급 대피를 제안하거나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외려 이제 위험을 일단 감수하기로 하면 이 상황을 잊어버리고 돌파하려고 하게 됩니다. 특히 집단적 사고, 그룹 띵크라고 하죠. 이제 그 집단 사고로 같은 방향으로 이제 행동하려는 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위험 의식은 더욱더 이제 희박하게 되는 것입니다. 안전상의 문제가 주요 의제인 회의에서도 이 위험 신호에 대한 분석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은 채 그저 이제 이 금전적인 손실이라는 이 경제적 계산이 짙은 안개가 돼서 회의장 전체 분위기를 휩싸게 됩니다. 그래서 소위 이제 UOB라 그러죠. 이제 unambiguous oriented behavior. 그러니까 일편지향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안전에 대해서 이 가장 경각심을 가져야 할 순간마저도 이 중요 의사결정권자들은 이 보안을 중시합니다. 외부의 사고의 위험이 알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에서조차 이 안전이나 재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걸 금기시합니다. 말하자면 안전정보 교류에 있어서 아까 언급한 이제 스토브 파이핑, 연통 현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. 백화점 붕괴 조짐이 이 수일 전부터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붕괴 위험에 대한 이 정보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은 없었고 이 감추기에 철저를 기했던 것이죠. 사고 몇십 분 전만이라도 이 고객들하고 종업원들한테 경고방송을 했더라면 이 5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난 대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조직 차원에서 보자면 이러한 명령통제 제일주의, 안전 위험에 대한 비밀주의, 이런 이 명령통제, 비밀주의, 이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제일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이 9.11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, 여러분들 미국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. 이렇게 이 소위 국토안보부의 신설 등 안전과 재난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는데, 우리는 이제 언급한 1995년의 삼풍백화점 사고,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민 안전처라는 것도 생겼다가 없어져 버렸고, 2018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는데도 해마다 이 산재 사고로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곰곰 생각해 보게 됩니다.